58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힘든 일을 먼저 하라. 저자, 스콧 앨런. 출판일, 2022년 7월 8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책 소개. 미루기병으로 고통받던 독자들의 폭발적 반응과 입소문이 만들어낸 베스트셀러. 우리는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미루고는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덜 중요한 일을 선택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잔잔하게 불행하다. 하기 싫은 일을 미루고 빈둥댄다고 해서 그 시간이 마냥 달콤한 것은 아니다. 미뤄둔 일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우지 못해 늘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다. 매 순간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망한 인생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 책은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저자 스콧 앨런의 대표작으로 미루는 습관과 싸우는 독자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은 책이다. 저자 본인도 30년간 미루기 버릇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그 습관으로 인해 인생 내내 심각한 손해를 입으며 살아왔다. 저자는 자신이 미루기라는 고질병을 고쳤던 방법들을 소개하며 미루는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습관 형성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습관을 쌓기 위한 저자의 현실 밀착형 조언은 당신이 나쁜 버릇을 끊어내고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스콧 앨런, 리더십 컨설턴트. 나는 정말 심각한 미루기 중독자였다. 두 번째 파산을 앞두고 나서야 그동안 미루는 습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어왔다는 것을, 만일 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30년간 나를 괴롭힌 미루기라는 고질병을 고쳐준 방법들이다.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 크게 실패하라, 굴하지 않기,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라 등을 펴냈다. 자기계발 독자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는 그의 글들은 지난 20년간 기업 경영인, 사업가들을 코칭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는 일본에서 기업 비즈니스 트레이너이자 마인드셋 전략가로 일하며 리더십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힘든 일을 먼저 하라는 스콧 앨런의 대표작으로 미루는 습관과 싸우는 독자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은 책이다. 저자는 미루는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습관 형성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미루기 지옥에 갇혀 힘든 과거를 지내온 저자의 현실 밀착형 조언은 당신이 나쁜 버릇을 끊어내고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마추어는 앉아서 영감을 기다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스티븐 킹. 나는 정말 심각한 미루기 중독자였다. 두 번째 파산을 앞두고 나서야 그동안 미루는 습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어왔다는 것을, 만일 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30년간 나를 괴롭힌 미루기라는 고질병을 고쳐준 방법들이다. 미루기란 무엇일까? 심리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루기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는데도 임박한 작업을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이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는 이 행동은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하느라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게으르게 행동할 권리가 있고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는 TV 보는 것을 더 선호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미루는 습관이 미치는 악영향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종종 수십 년에 걸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방 정리를 미루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시험을 벼락치기로 준비했던 것도 당신의 인생을 망치진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벼락치기 효과가 좋았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집안일을 미루고 습관적으로 공부를 미루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위태로운 삶을 산다. 중요한 업무를 미루다가 상사의 신뢰를 잃게 되기도 하고, 절약을 미루고 건강을 미루다가 최악의 노후를 맞을 수도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 또한 미루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잔잔하게 불행하다. 힘든 일을 미루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달콤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해 늘 긴장되어 있고 마음이 불안하다.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나는 이것을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초조하게 일을 해치우는 순간은 어떤가?
진작하지 못한 것에 후회와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나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진다. 시간을 들였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테지만 짧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결과물은 항상 딱 욕먹지 않을 정도 일정 수준을 못 벗어난다. 주위에 성장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나만 그 자리 그대로인 것 같다. 머리로는 분명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겹다. 또다시 주의를 빼앗겼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이끌려가고야 만다. 이렇게 힘든 일을 미루는 습관이 굳어진다. 인생의 다른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느 한결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작되는데 결국 이러한 습관은 끊을 수 없는 사슬이 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 사슬을 끊어내기가 아주 어려워지며 나쁜 버릇에 중독되어 버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미루기 버릇에서 벗어나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독자처럼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것이다. 힘든 일을 먼저 하기는 왜 그렇게 힘들까? 미루기의 주된 원동력은 장기적인 성취와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기분 회복과 감정 조절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즉, 미루는 사람은 내키지 않는 일이 하기 싫을 때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루게 된다. 내가 경험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뇌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만족과 미래의 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다. 행동심리학에 따르면 이것은 미래의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뇌의 현상이다.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사이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자. 은퇴를 대비해 저축한다거나 세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면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은 장기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현재 순간뿐이다. 연구자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해야 할 때 미래의 당신은 장기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현재의 당신은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운동을 하기보다는 TV를 보고 샐러드를 먹는 대신 당분이 가득한 디저트를 먹고 싶은 것이다. 언젠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목표가 먼 미래에 있다면 미뤄도 괜찮을 것이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꿈은 계속 꿀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10년 전에 설정한 목표가 이제 불과 5년 후, 그리고 1년 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한을 연장한다. 당신은 아이들이 크면 가야지. 또는 돈을 다 모으면 가야지.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만 할 뿐, 미래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현재 순간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하고 기한을 연장하고 다시 계획하고 또다시 연장하는 식의 악순환이 형성된다. 목표가 긴급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미루는 문이 열린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흔이 되어 있고 20대에 세운 모든 계획이 손에 닿지 않게 되면 당신이 계획만 계속 세우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던 동안의 세월이 당신을 제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므로 미루는 습관을 물리치는 건 당신을 구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임스 클리어가 말했듯이 자기 패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의 하나는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힘든 일을 끝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해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쉬운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했는데도 실제로 완성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도 이메일을 보내는데 하루에 3시간을 쓴 것은 이메일 회신이 그나마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마음은 쉽고 재미있는 일을 하도록 훈련되었다. 이 습관을 되돌리는 핵심은 새로운 행동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당신의 미루는 습관이 숙련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책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힘든 일을 먼저 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다. 미루는 행동으로 인한 불안 또한 사라진다. 불안한 감정의 대부분이 미루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나의 경우처럼 말이다. 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하는 것이다. 30년 넘게 무기력하게 미루는 사람으로 지냈던 내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시작하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지금껏 피해왔던 도전들과 자신이 없어 거절했던 제안들에 이제는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침대 밑에 던지고 못 본 척하던 일이 이제는 매일 아침 우선순위 목록에 오른다. 나는 이러한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말로 원한다면 당신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면 말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인생을 바꿀 만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미루는 습관 또는 나쁜 습관은 타고난 특성이 아니다. 여타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수년간 이 습관을 배워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버릴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 성취 목록을 작성하여 불안과 압도감 극복하기. 시간 낭비 요소와 산만함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시작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결정에 따르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환경 구축하기.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장치 만들기.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미루는 행동을 한 자신을 용서하기. 가장 힘든 일에 집중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끝내기. 갑작스러운 충동적 전환을 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두뇌를 훈련하기. 지금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놀기를 선택하기. 이 책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미루는 버릇을 끊어내기 위한 22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단순히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거나 더 나은 습관을 기르는 것에 관한 책은 아니다. 왜 우리가 이 고약한 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는지를 알아내고 내 몹쓸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미루기는 모호하고 교묘한 마음의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미루는 버릇이 작동하려고 할 때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오래된 습관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행동을 계획하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당신은 인생에서 최고로 괜찮은 버전의 당신이 될 것이다.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모르더라도 말이다. 변화할 때가 되었다. 당신의 삶을 소모하게 한 싸움, 즉 미루는 습관과의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해내기 시작할 때다. 당장 시작하자.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루는 사람의 10가지 특징. 자신을 고립시킨다.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지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한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개인 사업을 거뜬히 운영할 수 있는 척하지만 자기만 볼 수 있는 회계장부는 엉망진창인 상황과 같다. 이런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더욱 꾸물거리게 된다. 자기 고립은 다루기가 다소 까다로운 대응 방식이다. 자기 스스로가 미루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감과 수치심에서 도망치기 위해 동굴 속으로 혼자 숨어버릴 테니까. 고립을 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성에 담을 둘러싸아서 약점을 방어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 고립은 오히려 약점을 더 강화시킬 뿐이고 결국 감정의 탈출 포인트가 되고 만다.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쳐로 반응하는 것이다. 솔루션. 자기 고립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다음의 사항을 익혀야 한다. 첫째, 필요할 때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둘째, 혼자여야 할 때 혼자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고립은 자신에게 내리는 처방으로 너무도 자주 쓰인다.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진실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될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둔다. 완료해야 하는 과제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주의를 흩뜨린다. 급한 일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스크롤을 내리거나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일을 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일하고 의사소통하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주의산만의 요소는 당신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주의산만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것에 주의를 돌리고 싶은 충동이다. 먼저 마음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솔루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외부 자극의 목록을 만들어보라. 뭔가를 확인하거나 딴짓을 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하라. 당신을 딴짓으로 유도한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불안함인가? 지루함인가? 당신의 주의산만 영역을 밝혀낸다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자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기기,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당신의 트리거 촉발 지점라는 것을 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한다. 미루는 습관을 다른 이들의 문제와 비교하거나 현재 한 행동을 별일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는 미루는 행동을 하는데 나라고 다를 것 없다는 식으로 내가 꾸물거리는 정도는 그런대로 괜찮은 수준이라고 믿으면서 합리화한다. 솔루션. 자신의 고유한 속도로 자신의 경주를 하라. 다른 이들이 미루거나 꾸물거린다 해도 그건 그들의 사정이다.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괜찮아, 저 사람들도 그러잖아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자신을 비교의 덫에 빠뜨려버린다면 초점은 자신이 아닌 그들에게 맞춰질 것이다.
미루기를 그만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한다. 자신이 실제로 신경 쓰는 정도를 축소해서 생각함으로써 감정적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상관없다며 쿨한 척하거나 태평한 듯이 말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혹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상대에게 다가가기를 피할 수도 있다. 친구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을 때 그 여자 별로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식이다. 우리는 때로 거절을 각오해야 하거나 실패할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루기를 사용한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대신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실감이 도사리고 있다. 솔루션. 누구에게나 실패는 두렵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걸 미리 안다면 뭐라고 말할까? 누구에게 접근해서 무엇을 요청했을까? 거절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언제나 열린 마법의 문 따위는 없다. 인생에서 기회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를 무시해버리면서 자신의 중요성과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말자. 미루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도 안 미루는 척을 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동기부여 좀 받으려고 연락을 취하는 게 그 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스티븐한테 전화해야 해. 라고 생각하고는 친구와 몇 시간을 통화하느라 시간을 보내버리는 식이다. 솔루션. 당신은 직관적인 사람이다. 뭔가를 미뤄두고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싶어도 사실 알고 있다. 자신 안에서 불안함이라는 깃발을 들어 올리는 목소리를 들어라. 불안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정은 집중력이 흩어졌을 때 생기기 쉽다. 그런데 부정은 불안한 생각들을 휘저어서 당신을 지금 당장 하도록 내몰기도 한다. 이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라. 5분만 앉아서 그 생각을 살펴보라.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것에 5분만 투자해보라. 회피한다. 자신이 미루고 있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피한다. 예를 들면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컴퓨터의 탭을 27개 열어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 전체에 걸쳐 회피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를 피하지 않게 만드는 최선의 전략으로 당신을 무장시켜주겠다. 솔루션. 미루는 행동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서 관심을 돌리면서 시작된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이 흐트러지기 전에 이거 확인해야지. 혹은 저걸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5분만 시간을 내서 눈을 감아라.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하라. 이 시간을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습관이 되게 하라. 그 순간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을 겨냥하는데 완전히 몰두하라. 의도적으로 행동하기를 회피하는 그 순간, 자신을 저지하는 그 감정을 찬찬히 살펴보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그저 안락함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감정인가?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산만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산만함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거의 관성적으로 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도 당신이 그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현재의 순간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나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대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강화할 수 있는 명상 기술을 활용한다. 명상하는 동안에는 미루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내 모습을 시각화해본다. 5분간 명상을 마치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에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본다. 미루는 자신을 희화화한다. 할 일을 미루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거나 그런 척한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공부하기를 미뤘는지 자랑스레 말하는 식이다. 난 정말 미루기 대마왕이야. 라며 이 행동이 재미있는 것이자 칭찬받을 일이라는 듯이 여기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 일을 가볍게 넘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패배자라 여기고 자괴감에 시달린다. 솔루션. 당신은 미루기 대마왕이 아니다. 미루는 것은 행동일 뿐이고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나중에 이 그릇된 자기 인식을 벗겨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예정이다. 난 미루기 대마왕이야.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이 맡은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미루기 대마왕이라는 배역을 수행하다 보면 당신은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행동파야. 같은 대사로 바꿔보라. 더 행동하고 덜 움츠리게 될 것이다. 공상에 빠진다. 실제 성취한 것이 아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긍정을 반복한다.
사실 이는 모든 사람이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세우고 있는 모든 목표와 거창한 계획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매우 생산적이며 영향력과 추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듣거나 보지 않을 때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TV를 보거나 성공을 하는 공상에 빠져버린다. 꿈을 실제로 좇으며 사는 대신에 꿈처럼 사는 패턴에 빠진다. 계속해서 나중에 꼭 할 거야 라고 말하는 한 당신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어떤 일이든 계속해서 미룰 것이다. 솔루션.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라. 작은 목표를 세우라. 당신을 압도하는 큰 목표에 전념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지 못하면 성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낄 때,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다시 회피하는 습관에 빠질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라면 아침에 팔굽혀펴기 5개를 하거나 5분 정도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작은 승리를 빨리 얻을 수 있을 만큼 목표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주에는 팔굽혀펴기 10회 혹은 10분 동안 달리기까지로 늘려본다. 상황 탓을 한다. 미루는 이유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이나 남 탓으로 돌린다. 체육관이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서 운동을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은행이 지금 점심시간인데다 다른 고객들 때문에 바쁠 것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식이다. 외부적 요인을 탓하는 변명들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할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당신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변명을 찾는 것에만 유능해져 있다. 힘든 일을 피하려고 자신을 길들인 방법의 하나이다. 당신은 변명을 하고는 증거를 통해 그것을 입증하기도 한다. 어떻게든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당장 지금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솔루션. 외부 상황은 탓할 게 못 된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게임일 뿐이고, 이기는 방법은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다음 게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변명에도 빠져들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결심하라. 예를 들어, 지금 은행에 전화는 못해도 온라인 문의는 할 수 있어. 청소 세제를 사기 전까지는 욕실 바닥 청소는 못해도 거울이랑 욕조는 닦을 수 있어. 혹은, 운동하러 시내로 갈 건데, 자전거는 고장 났지만 중간까지 버스를 타고 나머지는 달리면 돼. 라고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으로 세분화하라. 프로젝트나 과제를 100% 완수할 수는 없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할 수는 있지 않은가? 자기 혐오에 빠진다. 미루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비난한다. 예를 들어 TV를 몇 시간 동안 보고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실수에 집착하고 자신이 얼마나 미루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희석하려고 정크푸드를 먹기 시작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들기도 한다. 솔루션. 치유의 여정은 책임감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잘 움켜쥐고 자기 주도적 역할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자기 혐오는 사라진다. 이제 당신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다. 언제나 되고 싶어 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적어보라. 쉬운 일만 하면 벌어지는 일들. 만약에와 언젠가를 땅에 심었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속담. 힘든 일 먼저 하기를 미루면서 나는 내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다. 이 말이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뭔가를 회피하면서 우리는 건강, 시간, 돈, 커리어와 명예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힘들고 불편한 일을 피하면 당장은 만족감이 들지만 그에 따르는 장기적인 결과는 두려움과 후회,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다. 논리적이지 못한 흐름인데도 만성적으로 미루는 사람은 힘든 일을 미루고 또 미룬다. 쉬운 일을 택하는 경향이 생기면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좋아하지 않는 힘든 일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그 대가를 치를 때 나는 이것을 극단적인 미루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힘든 일을 하기는 그토록 힘들까? 동기가 부족한가? 그냥 게으른 것인가?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할까? 실패가 두려워서인가? 정답은 이를 모두 다 합친 것이다. 힘든 일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의 그 태도가 바로 장애물이다. 극단적인 미루기에 의지함으로써 당신은 나중의 안락함보다 지금의 안락함을 선택한다. 지금 놀고는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탈출하기로 선택하면 일을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어지지만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감을 내내 지고 다녀야 한다.
이 부담감은 당신의 자존감,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런 식으로 살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청구서가 당신에게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은 이런 자기 파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은 힘든 일을 피하면서 덜 중요하고 덜 매력적이며 덜 힘든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일을 왜 할 수 없는지 변명거리를 만드느라 시간을 보낸다. 갑자기 그 일을 할 시간이 생기면 다른 일로 바쁘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가? 왜 삶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가져오고 당신을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피하는가? 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불을 피하는 이유는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맹수를 보고 달아나는 이유는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일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이 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한다고 육체적으로 화상을 입거나 잡아먹히지는 않는다. 그런 위험이 없는데도 당신은 이를 미루면서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는 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직장을 잃고 심각한 상황에서 우정을 잃거나 관계를 망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미워하게 된다. 당신이 느끼는 건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도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한다. 만일 노력했는데도 실패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사람들을 실망시킬 테니 유일한 대안은 하지 않는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할 일 목록에 남겨두고 완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자신의 주위를 떠돌게 한다. 당신은 원래의 신조를 따라 순간적인 희열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에 먼저 몰두하게 된다. 그 유혹은 이해한다. 항상 나중이란 게 있다. 언제나 내일이 있고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날이 있다. 당신이 오늘 피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날이 온다는 걸 보장할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단순하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중요한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부서진 것들은 부서진 채 그대로 있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 힘든 일을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이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밝혀야 할 첫 번째 거짓말이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희망이 없다거나 자신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나는 이제껏 최악의 상황을 많이 봤다. 거기엔 내 상황도 포함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이가 오래된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힘든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결국 실패를 각오해야만 한다. 많은 이에게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멸적이고 문제를 키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다. 습관은 고칠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습관에 대해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야 그 습관을 계속해서 써먹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힘든 일을 미루는 습관이란 그저 반복되는 패턴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 패턴을 깨뜨려야만 한다. 뇌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끝이다. 충동적 전환은 수년에 걸쳐 튼튼하게 엮인 사슬의 연결고리와도 같다. 이것이 바로 잘 미루는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다. 멀티태스킹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부추겨서 지루해지면 5분마다 이 일에서 저 일로 넘나들게 만든다. 미루는 것처럼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5까지 숫자를 세라. 브라우저에 30개가 넘는 탭이 열려 있어서 다른 탭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5까지 세라. 그런 다음 사용 중인 탭을 제외한 29개의 탭을 닫아라.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1시간에 벌써 2번이나 들었다면 가만히 앉아 10까지 세라. 반응하려고 하는 충동에 저항하라.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것이 행동이나 습관을 개선하는 데 해롭다. 갑자기 급하게 딴 데로 빠져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쳐내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임무는 벽장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괴물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 괴물을 잘 가둬둔다면 결국은 조용해질 것이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이러한 충동적 전환이 발생할 때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마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나는 업무를 처리하는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갑자기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지 세어본 적이 있다. 최고 기록은 47번이었다. 거의 1분에 한 번꼴이었다. 나는 좋지 못한 멀티태스킹 습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회피 사이의 벽을 만들었다. 그 뒤로 몇 달간 이런 전환 충동을 계속 세어보았다.
1시간에 7번까지 줄이게 되었다. 집중력이 매우 향상되었다. 외면했던 것들을 직면하라. 잘 미루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해서 바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덮어두고 또 다른 일로 넘어가기 일수다.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기를 좋아하며 실제로는 절대로 완료하지 못할 모든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사실상 이런 계획은 실패할 계획이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미완성의 다리에서 끝나버리는 일들이 쌓여간다. 당신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 끝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집중하게 되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일 수 있다. 목록 작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목록을 만들어 보자.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종이에 펜으로 써도 되고 워드나 구글 문서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다. 집, 사무실 또는 개인 생활에서 완료하지 못한 일. 시작하려 했으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 긴급한 사항이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만 하는 일. 수리가 필요한 물건과 구석에 밀어둔 잡동사니들. 몇 년간 손질하지 않아 털이 덥수룩해진 반려동물. 그 밖에 당신의 정신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야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모든 것. 목록 작성을 시작하는 방법. 당신이 피하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라. 재무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인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인가? 불편한 주제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인가? 컴퓨터 바탕화면을 정리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마음에 떠오르는 것부터 목록으로 만들어라. 시작하지 않은 또는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나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프로젝트 같은 것 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면 그것도 목록에 추가하라. 책꽂이에는 몇 년간 건드리지도 않은 책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적어라. 양식을 만들어서 목록에 추가하라. 당신은 3년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맙소사. 목록에 올려라. 이 활동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확실한 도움을 준다.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목표,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나 신청서, 고치지 않아서 계속 부서진 채 있는 집 주변의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외면해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묵혀놓고 있었는지 깨달아보자. 짧게는 며칠간, 길게는 몇 년간 많은 일들을 모른 척해왔다. 하루 계획 목록을 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직면해야 달라진다. 도망가지 않고 직면했다면 이제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됐다. 타임블록 딱 5분의 마법.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은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일정에 넣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걸 피하는 상황이라면 업무에 의도적으로 전념하는 5분간의 단순한 행동이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에 가속도를 붙이기에는 충분하다. 그 5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이 시간을 타임블록이라고 부르겠다. 다른 상황을 시간적으로 차단 부합함으로써 일에 탄력을 붙이고 저항을 깨는 것이다. 타임블록은 특정한 하나의 업무만을 목표로 삼는다. 게리 켈러는 그의 저서 원싱에서 타임블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타임블록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매우 결과지향적인 관점의 방식이자 해야만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어려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짧더라도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면 동기와 활력이 생기고 그것은 당신을 성취감으로 채워줄 것이다. 5분은 짧지만 당신이 피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힘든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의 80%는 항상 시작하는 데 있다. 저항은 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당신은 마음속에 저항을 쌓아왔다. 저항은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을 지우고 일을 시작하라. 나는 매일 아침 명상과 심호흡을 한 다음 5분간의 타임 블록으로 일을 시작한다.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할지 정해놓고 일과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굳이 알람을 설정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마음은 5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앉아서 그냥 하라. 5분간의 타임 블록을 지키되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5분이 지나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목표는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력과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힘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언젠가 되겠지 라고 말하면서 몇 주 뒤, 몇 달 뒤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하도록 당신을 가두는 저항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만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매일 내가 할 일, 해야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추도록 마음을 단련한다. 나는 그저 그것을 하기로 결심한다. 5분을 차단하고 그것을 한다. 불평도 두려움도 없다. 그저 시작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단계는 항상 시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를 뭐로 할지만 정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의도적으로 밟아라. 지금 하라.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하겠는가? 나중에라는 건 더 이상 없다. 당신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라. 작은 행동들이 한데 모이면 커다란 성취로 이어진다. 미루는 습관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큰 것을 쟁취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작은 성공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 더 빠르게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추진력을 만들어 나가라.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디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정크푸드를 한 번에 끊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워보라. 다 끊어버릴 거야. 라며 거창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이고 작은 실천을 하라. 수개월 동안 실천하면 그 습관은 당신의 루틴이 될 것이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로 늘씬해지고 싶은가? 집에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라. 팔굽혀펴기 5개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매일 1개씩 추가하라. 그러면 팔굽혀펴기를 30개 이상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을 쓰거나 블로그를 시작해서 당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가? 한 문장부터 시작하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첫 번째 단어를 입력하라. 프로세스는 항상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까지 쪼갤 수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저항감이 아주 컸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 저항이 강할수록 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작은 규모의 행동 단계가 필요했다. 어떤 단계는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있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당장 해볼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뭘까? 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라. 그런 다음 그것을 하라.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그에 필요한 가장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올해 $2,000를 모으고 싶은가? 하루에 $3씩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하루에 단어 5개씩만 외워보라. 나는 5년 만에 일본어 회화를 배웠다. 지금까지 일본어에 완전히 통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원어민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하고 제법 유창해졌다. 일본에 오자마자 나는 기본 단어 목록부터 시작했다. 하루에 단어를 5개씩 외워서 일주일에 어휘를 20에서 30개씩 늘리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간단한 단어를 외우는 것에서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것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했더니 나날이 발전했다. 이런 성취는 언제나 매일 꾸준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쩔 줄 모르게 되고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이른다. 멀티태스킹은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 데드라인이 없으면 영원히 미루게 된다. 달력은 단지 날짜를 확인하거나 치과 예약일을 적어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힘든 일을 마무리하려면 명확한 강경책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사실 나는 완료되는 날을 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으스스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부르든 오늘 또는 이번 주에 해야 하는 힘든 일은 달력에 적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목표를 5번 적는 일 외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한다. 나는 먼저 5번을 적은 다음 바로 완료 날짜를 지정해 달력에 표시한다. 일을 미루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에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드림 빅의 저자 밥 고프는 행복을 위한 투쟁은 달력 몇 장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달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달력에 적어놓는 행위는 일종의 리추얼 의식이다. 힘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나는 목록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목록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공하려면 여러 단계를 밟아야만 하는데 자신과의 약속에 관한 한 달력은 가장 좋은 친구다. 일일 플래너를 써도 좋고 벽에 달력을 걸어놓고 써도 좋다. 나는 둘 다 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알람 설정도 추가로 해놓는다. 달력에 작업을 표시한다는 것은 오늘 작업한 일을 어떤 날짜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필드는 자신의 글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매일 농담과 코미디를 쓰는데 몰두했고 무언가를 쓴 날에는 달력에 X로 표시했다. 그게 다다.
그는 달력에다가 계속해서 표시했고 주말이나 월말이 되면 그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상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달력에 스케줄을 넣어두었는데도 여전히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라.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하라. 의도적으로 그 일을 피했는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방해했는가? 이 개인적인 책임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주변을 긍정적 신호로 채워라. 주위에 긍정적인 시각적 신호를 심어놓으면 미루는 습관이 힘을 잃을 수 있다. 많은 습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얻게 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유발된다. 이것은 당신의 환경적 트리거이며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트리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트리거. 정크푸드 대신 채소와 과일로 냉장고를 채워둔다면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을 때 초콜릿 케이크 대신 바나나를 집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트리거다. 부정적인 트리거의 예로는 스마트폰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누구라도 엄청나게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 시각적 신호는 당신의 행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당신의 스마트폰이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확인하게 하는 부정적인 트리거라면 진동이 오거나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당신은 자극받아서 응답하려고 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려고 할 때 올바른 트리거로 연결되도록 설정하라. 홈 화면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두면 화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될 것이다. 핵심은 당신 주변을 긍정적인 시각 신호로 채우는 것이다. 작업 공간 벽에 목표를 붙여두어라. 동기부여가 되는 인용구를 적어보라. 일정표를 책상 위에 두고 항상 눈에 잘 띄게 하라. 미루는 버릇에 패배하지 말고 그것을 진지하게 물리쳐라. 시각적 단서는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기 인생에서 자꾸 도망가는 버릇. 힘든 일을 피한다는 것은 나쁜 버릇이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 우리는 어딘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버릇을 시작한다. 잠깐은 기분이 좋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사라진다. 지난주에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약물 회피율을 더 많이 복용해야 한다. 그것은 불편한 일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지만 당신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감옥을 만든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나랑 같이 가면 이 힘든 일을 미루고 재밌게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어려운 일은 할 필요 없어. 미루는 습관은 부정적인 중독이며 기만적인 적이다. 친구처럼 접근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에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압박감이 들 때 일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 놓고 있는 한심한 나를 위안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 나는 만성적으로 미루는 사람으로서 이 상태를 아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변명은 결국 힘을 잃었다. 미루기 습관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걸 많이 봐왔다. 그들은 아무리 손해를 입어도 미루는 행동을 멈추지 못했다. 이를 미루는 것은 수년간의 반복을 통해서 강화된 부정적 학습 행동이다. 습관처럼 말이다. 당신과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 단계가 있다. 나는 당신이 이 단계를 따르기를 권한다. 넘어지면 어깨를 으쓱하고 그냥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반드시 올바르게 수행하고 실패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지금 당장 결심하라. 이것은 당신의 책무다. 자신과 약속하고, 우주와 약속하고, 친구와 약속하라. 이제부터는 벽에 부닥칠 때 즉시 멈춰서서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하기로 결심하라.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은 강력하다.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결심할 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길도 열린다. 잘못될까봐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도 결정하라.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결국 오랜 시간 동안 회피하게 된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당신은 추진력을 잃게 된다. 고요함 속에 앉아 있어라. 우리는 모두 주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순간을 두려워한다. 세상은 조용한 곳이다. 우리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어둠의 97%는 침묵이다. 잠시 상상해보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나머지 중압감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는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라. 복잡한 세상은 주의를 흩뜨릴 수 있고 그대로 놔두면 세상 속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파악하라.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속 부정적인 믿음의 목록을 살펴보라.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앞에서 나온 과제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 그 목록은 당신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듯이 부정적 생각은 당신이 만일 이것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꺼내어 놓고 보면 풀처럼 마음에 달라붙는 나쁜 믿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 당신이 힘든 일을 완수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강력한 전사라는 진실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당신이 게으르고 가짜고 필요한 능력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가짜 영화임을 알아차려라. 마음에서 꺼내어 태워버려라. 그 다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훌륭하게 해내라. 당신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다. 1. 중요한 것만 남기는 업무 방식. 사무실 책상 정리하는 걸 미루느라 업무 환경이 엉망진창인가? 그때그때 삭제하지 못한 아이콘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서 필요한 파일을 찾을 때마다 몇 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중요한 업무는 미루고 쉽고 사소한 일만 쳐내고 있는가? 업무 공간은 힘든 일이 생기기 가장 좋은 장소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꼭 직장인이 아니라도 유용하다. 당신은 사업가일 수도 있고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더 힘들다.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없다면 쉬운 일도 걸림돌처럼 느껴질 것이다. 나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아닌 삶의 영역도 함께 향상되었다. 그 둘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 영역에서 만족하면 다른 영역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미룬다면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당신이 해봄직한 3가지 전략이다. 저항의 원인을 파악한다. 힘든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힘들고 우리는 힘든 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힘든 일을 피하려고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걸 찾는다. 그런데 저항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힘든 일 목록에서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시작을 미루고 있는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당신은 아마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단계 때문에 시작을 미루고 있을 것이다. 모든 단계의 목록을 만들어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단계로 모든 걸 잘게 나눠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더라도 나누고 분류하고 적어 놓아라. 다른 이에게 위임하라. 힘든 일을 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저항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세금 처리를 위해 회계사를 고용하고 회사 로고를 만들기 위해 그래픽 디자. 인어에게 외주를 주는 이유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힘든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라. 약점이 강점으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초가 잡혀 있다면 며칠 만에 향상될 수도 있다. 당신의 강점과 다른 사람들의 강점의 균형을 맞춰서 팀이 되어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여전히 미루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일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오래전에 포기했거나 계속 피하고 있던 일에 이제는 초점을 맞추고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다시 살펴보고 각 전략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반복하면 일관성이 생기고 이는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습관을 형성한다. 꾸준히 노력하면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르기가 점점 쉬워진다. 당신은 언제나 두려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회사 CEO부터 은행 직원, 억만장자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직면해야 할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된 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뿐이다. 성공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을 것이라는 점만은 보장되어 있다. 힘든 시간을 받아들여라. 저항을 밀어내고 나아가라. 게으른 마음을 이겨내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마음이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나중에와 언젠가에 기대고 있는가? 시작을 위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힘든 일을 미루고 싶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이 아니면 언제 이 일을 할 것인가?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란 말인가?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